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진짜 촌철살인의 논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오늘 참 저도 이 소식 제일 처음 듣고서는 야, 법원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파기환송심 재판을 갖다가 네, 분명히 고등법원도 대법원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건데 논의 하나 없이 이렇게 헌법 84조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 기일 추정이라고 하면 저기 사건 예. 검색을 해보면 정확한 명칭은 기일 추정이라고 네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일 추정이라고 하면 피고인이 실종되었던가, 예. 피고인이 무슨 뇌사에 빠져가지고 재판에 못 나오던가, 어허. 뭐 이러한 경우에 기일을 추정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출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을 추정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경우인 거고요. 솔직히 좀 그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걸 보고 좀 미심쩍긴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알아서 누워서 기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헌법 84조에 대해서 약간 다소 왜곡돼서 서울고법에 해석한 것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예. 적어도 저렇게 발표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관 회의를 열던가, 그러니까 판사 회의라고 법원조직법 9조에 2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는 판사 회의를 열던가, 혹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요. 열면 법제처, 해석가, 국민 여론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국민의 지금 63.9%가 재판을 진행되어야 된다고 지난번 대선 출구조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저거 지금 서울고법에 있는 저 재판부 판사 3명이 앉아서 꼴랑 저렇게 한 몇 줄, 보도자료 몇 줄로 헌법 예. 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기일을 추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이번 말고 지난번 재임 시절에 성추문 뭐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 구속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뭐 나라마다 약간 다 다릅니다. 지금 뭐 어떤 이스라엘인가 어떤 나라는 총리가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예. 그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수사조차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존의 재판을 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받아온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른 나라의 사정을 살펴봐도 좀 이상한 결정을 서울고법이 내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바로 반발을 하면서 뭐 사법의 정치 예속화다, 네. 헌법이 후퇴를 했다, 정말 진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는데 그 의총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토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회장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의총에서 이게 말로만 성토할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러려면 뭐 검사가 할 수 있는 항고나 준항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하거나 준항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안 하면 항고를 하던가, 예. 뭐 혹은 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뭐 압수물에 대해서 환부 가한부에 대해서 돌려주면 안 되는데 법원이 돌려주라고 했을 때 뭐 준항고를 하던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데 예. 희한하게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요. 어허.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뭐 항고 준항고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했을 때 아마 각하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검사 측에서는 그냥 기일 변경 신청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저기 국회에서 그 의총장에서 말하는 거야 누가 말 못합니까? 그냥 예. 내 집 안에서 그냥 옆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밥 먹다가 옆집 아줌마가 뭐 이렇대 저렇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지금 많은 문구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힘을 얻을 거겠죠. 그런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해야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판사 회의나 대법관 회의, 또 6월 30일 날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다는데, 이거는 그 법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수집을 하던가 국민 예.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법관분들을 뭐 압박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면 입법적인 공격을 해야죠. 물론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하나도 공격이 본회의 통과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공격을 하려면 역사에 한 줄을 남기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거는 기사로는 남겠지만 국회 회의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어허. 조선왕조실록은 국회
회의록이고 뭐 시장 바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입법적인 공격을 하던가 좀 이러한 머리 똑똑하신 분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네. 가서도 발언도 하시고 예, 또 예. 법사위나 그런 데서 발언을 좀 해달라. 그렇죠. 뭐 반대 토론을 하던가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저 뭐 의총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뭐 사법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다 박수 치고 그거 땡 아니에요. 저는 약간 뭐 다 이해를 하는데 저 정도는 이제 논평 대변인 분들이 논편을 씁니다. 예. 강전의 변호사님도 대변인으로서 지금 논평을 썼고 국회의원들은 좀 더 본인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니면 정말로 야외 투쟁을 정말 전투적으로 하던가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이제 예. 야외 투쟁을 전투적으로 하던가 좀 약간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예. 참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학자 중에서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허영 교수님께서 네. 이 헌법 84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네. 헌법 68조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시었는데 네. 그래서 이겁니다. 헌법 68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보궐선거를 해라. 그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말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직무 중에도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약간 지금 저 글 때문에 법조인들의 카톡방이 해석 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이제 주어가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이제 끊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끊자는 주장이 또 나와서 그럼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 아니냐? 예, 예. 그러면 앞에 있는 대통령 거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냐면 저 68조 1항은 70일 내지 40일 전이라 후임 선고한다 되어 있고 예. 2항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8조는 그냥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날짜를 중요하게 한 거지 그 잘못된 거리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니다. 그 형태는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그 형태에 대해서는 결국 84조를 봐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법률에는 주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법률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지금 헌법 주석서에는 정확히 뭐라 되어 있냐면 저 소출하는 거는 형사상 기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새로운 그 수사에 대해서 새로운 기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68조 2항이 대통령의 거리인 건데 그럼 거리에 대한 단어를 또 주석서를 보면 뭐 사망, 뭐 실종 또 무슨 당선 무효, 그러니까 예. 선거 무효 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아예 없는 자가 선거를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유무효가 되죠. 갈릴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인 거고 허영 교수님은 거기에 좀 더 폭넓게 헌법이라는 것이 조문을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이거를 84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68조인데 68조의 판결 기타 사유라는 게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84조의 그 형사상 소추에 대해서는 그 기소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허영 교수님 주장인데요. 그래도 대다수의 법학자는 어떻게 보냐? 제가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주변 법학자라고 얘기할게요. 예. 제 주변 법학자는 저 68조를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84조만 놓고 딱 보면 이거는 기소를 못하는 것이지 재판은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라는 것이고 그 재판이 가뜩이나 지금 중요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인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서울고법이 이걸 지금 미리 누워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권력에 무워서 미리 누워버렸는데 이게 정말 삼권분립 체제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예. 사법, 입법, 행정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부에서 행정부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사법부가 지금 법률 해석에 대해서 다른 자문기구에 문의하던가 지금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법관회의 열라니까요. 예,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하시던가. 저도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 뭐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뭐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예정할 거라는 논문도 없어요. 사실은. 예, 예. 즉
대통령 중에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5개나 되는 재판을요. 다만 예. 좀 유사 사유는 뭐가 있냐? 유사 사유는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재판을 받던 도중에 선거에 나갔고 당선이 되고 나서 7개월 차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상실하죠. 상실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강원도지사도 강원들 도민이 뽑은 거예요. 예.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뽑았다고 하지만 뭐 50% 반반 지지율을 뽑았다고 하지만 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크기가 이거를 재판을 앞에 두고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냐? 재판이라는 사법 제도를 앞에 두고 야 누구는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재판에서 빼줄게. 누구는 표를 적게 받았으니까 너는 허용할게. 그럼 법의 공평성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 1,700만 표로 당선이 됐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표로 당선이 됐죠. 예. 이게 대통령 후보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서울시장 당선자보다 득표자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상력을 다 가정을 해보면. 예. 그러면 서울시장도 그러면 재판을 정지할 것이냐. 뭐 이런 논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서울고법이 아무런 기준 없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재판을 진행해도 재판을 진행해도 뭐 하루아침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서울고법은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 가가지고 또 무슨 싸우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한 1년 정도가 흘러갈 수도 있고 몇 개월이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심사숙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기일 추정합니다 딱 하면 정말로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예. 그리고 저게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되는 게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위증교사 이 모든 판사들은 서울고법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네. 근데 우리는 중앙지법인데 우리는 수원지법인데 수원고법인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너무나 간단한 게 된 것이잖아요. 예. 너무 정말로 대한민국 삼권 분립에 찬물을 끼얹는 그 역사의 오점입니다. 정말로. 예. 예. 하태성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제가 16일 만에 나라를 박살내 버린다 그러셨는데 뭐 나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법 질서 자체, 헌법 자체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 기억에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일개 재판부 하나가 이런 식으로 헌법을 해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우면서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네. 대통령은 어떤 재판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분명히 뭐 주변에 네. 그 헌법학자님들의 예. 말씀도 있고 헌법 84조의 어떤 한계, 또 헌법 68조의 그 어떤 문구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려면 그게 위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헌법 제11조 평등법.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고요. 예. 법은 모든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 저분이 누구시죠? 조승래. 예. 조승래 국회의원인가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다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수석 대변인이니까 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 손발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서울고법한테 예. 모든 핑계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함구령을 내려가지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지금 대통령 해외 나가야 되니까 조용히 해. 그리고 해외 나가면 떠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개별 재판부에 맡기면 곤란하다. 저기까지는 저의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끝날 사법부에게 핑계대고 기일 추정을 해서 끝날 그러한 논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 기사를 보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할 것이고 저는 저렇게 추진을 못할 거라 봐요. 저렇게 추진을 못할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예. 또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판사들이 동일하게 절차를 중단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을 못할 거라 보고요. 정말로 삼권 분립에서 정말 용기 있는 제가 말한 그러한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중에 나머지 4개 재판에서 정말 용기 있는 판사님께서 나는 진행하겠다. 어허.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개별 재판부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충돌이 발생하니까 네네. 그때는 정말로 법관회의를 열던가 그러니까 판사회의를 열던가 대법관회의를 열어가지고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봐야죠. 어허. 사실 저런 거야말로 국민투표에 약간 붙여도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신분제로 돌아가냐 신분제로 안 돌아가냐 그 차이예요. 지금 대통령한테 한번 밀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다선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의장 혹은 상임위 위원장들 이분들은 재판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 물러주면 예외라는 게 계속 물러주게 되는 거예요. 예외를 만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무법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4개의 재판부 중에 용기 있는 판사님들이 절차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댓글창에서 백만대군님께서 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냥 파기자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단 뭐 국내 문제는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올 것 같습니다. 네. 당장 6월 15일에 이제 어떤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전이 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동맹이라고 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의 축전이 무려 3일이나 지나서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3일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원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뭐 스타일상 항상 그걸 갖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엄청 광고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의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그 SNS나 그런데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혹은 트럼프 정부는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랑 비슷하게 선거했던 정부가 폴란드 정부거든요. 폴란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바로 축하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습니다. 트위터에도 바로 올리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축전과 축하를 보내지 않다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무언가 미국에서 축하를 보내주지 않는 거는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이유는 다 추측이 되실 거예요. 다 추측이 되실 거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표를 한번 정리해 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통화한 게 좀 희한하다라는 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겠다. 트위터 바로 날렸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좋은 대화였다. 뭐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다 등등 자화자찬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언론 브리핑도 없고 SNS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한 이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미국 언론 보도도 거의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때는 보도가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각자의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보도도 거의 없고 통화 직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게 이제 자화자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뭐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가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외교 안보 라인 저때는 또 안보가 중요해가지고 안보 라인을 접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 직후에 보통은 뭐 자동차를 어떻게 수출하겠다, AI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골프 얘기 엉뚱하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태도가 지금 관망하고 있고 뭔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심쩍게 시험을 하는 게 아니냐, 친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반중이냐 시험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미국 내 보수층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요. 특별하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을 하는 게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당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강경하다는 지지 시각을 보냈고 그러니까 약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지금 너무 무플이에요. 이 무플인 상태로 G7에 지금 옵저버로 가거든요. G7에 옵저버라는 그 뭐 초청되는 걸로 가는 것인데 옵저버로 가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 사실 그 진행 방향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럼프랑 통화를 빨리 합니다. 그다음에 혹은 뭐 다양한 나라라고 통화를 해요. 트럼프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해야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산업 얘기, 뭐 혹은 뭐 수출 얘기, 무역 얘기, 혹은 안보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를 보도를 가면 다른 외신들이 G7에 있는 나라의 외신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본인들 G7 정상에 올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옵저버로 오는데 이러한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깜깜이잖아요. 예. 깜깜인데 그러면 G7에 가서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허. 그냥 2박 3일 뒷짐만 지고 견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되든 성공을 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보거든요. 예. 다만 그 방식이 저는 지역 화폐를 반대하고 또 반미를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긴 한 건데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핑계낼 수 있겠죠. G7이 뭐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를 먼저 밝힐 수는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아니, 다 밝혀져 있어요. 그거는 그 네, 홈페이지 맞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나와 네, 있습니다. 그거는 예. G7 홈페이지 들어가서 G7 저 정상 국가 참여하는 국가들이고 우리는 옵저버잖아요. 예. 옵저버인데 지금 저기 뭐 일본 국기도 보이지만 일본 총리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지만 예. 저는 광복절 연설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번에 예, 현충일 예. 연설요. 아 현충일 연설 보고 예. 현충일 연설 보고 광복절 연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착각하네. 그래서 그 정도로 현충일 연설을 보면 보통은 뭐 북한과의 관계나 네. 혹은 뭐 중공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대뜸 또 무슨 반일 감정을 뭐 독립운동 얘기하고 예. 들먹이면서 뭐 친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일본 수상하고 통화가 과연 원활했을까? 일본 총리하고 통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너무나 대한민국이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역대 정부가 출범했던 그러한 시대 정신과 국민들이 뽑아줬던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거에는 물론 뭐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러한 게 반사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지역 화폐나 기본 소득을 가지고 뽑아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재명의 외교 안보 가지고 뽑아준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예. 없죠. 예, 기대 안 하죠. 예. 뭐 중국 셰시에 뭐 대만 셰시에 이거 가지고 뽑은 사람이 있긴 있겠는데 있을 거라고 극소수층은 있겠는데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시험대가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뭐 내가 법조인이고 뭐 지방 행정은 해봤지만 내가 외교는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외교 전문가들한테 정말 충분히 그 조언을 듣고 그게 또 한쪽 조언만 듣지 말고 다양한 조언을 듣고 좀 가시길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지금 무리한 뭐 북한하고 무리하게 그 대북 송금 주고받다가 부지사가 지금 징역 7년 8개월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질서를 좀 교란하는 그런 행위를 쭉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G7의 정상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상으로 돌릴 것인가? 네. 시장 질서를 정상으로 돌리겠다. 중국이 다 교란시켜 놓지 않냐? 네. 자국의 어떤 제조 업체들을 다 붕괴시켜 놨는데 또 재생에너지 어떤 산업들을 갖다가 중국이 지금 독점해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게 좀 주요 의제거든요. 예, 지금 약간 예.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 네. G7에는 중국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G7이라 그러니까 뭐 G2가 있고 확장돼서 G7이고 이렇게 가는 줄 아, 아시는데 그건 아니죠. G7에 중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는 남중국 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어허. 뭐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밝힐 수도 있어요. 예. 또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든 뭐 기후 변화든 협약이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데 예. 결국 중국의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쪽에 원자력이 한 20기가 넘게 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이나 뭐 혹은 기타 등등 중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예. 그러한 준비가 없이 가면 좀 위험하다. 차라리 가서 명확하게 중국하고 선을 그을 각오로 가던가 지금 이도 저도 아니면 아무런 친구가 못 됩니다. 네. 선을 긋는 게 가능할까요? 네. 시진핑이 먼저 축전을 막 보내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과 선을 긋고 미국과 확실하게 손을 잡으려고 그런다. 글쎄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G7은 안 만나고 옵저버들끼리 만나서 올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G7이 어떠한 그 힘이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예. 중국을 견제하자 이게 G7이고 옵저버들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인도든 뭐 기타 등등 예.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든 인도 브라질 다 지금 중국 싫어해요. 예, 브라질 예. 나라가 있으면 그 옵저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러면서 이제 뭐 수출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올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G7이 당연하죠. 지켜보고 다음 G7에는 옵저버로도 아예 그 초청
초청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떻게 불리한 건 피해가고 어떻게 유리한 건 붙겠는지 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지금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 뭐 중국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얘기를 하고 가면 그것도 이제 주권적인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릴 게 그 중국의 대변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서 도대체 G7 왜 간 거냐? G7 그 초대 받은 거 맞냐? 그러시는데 예, 초청 받은 건 맞는 예. 게 우리나라가 이번 가을에 10월에 APEC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정상회의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격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정상회의의 의장국 그런 자격으로 일단 초청해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외교 무대에 서서 국제적인 어떤 우리의 자유진영의 동맹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던 게 다 중국과 셰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과연 중국과 선을 긋고 뭐가 옳은 건지 자기의 생각을 대한민국의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씀인 겁니다. 예. 설마 가가지고 셰시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않기를 정말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이재명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외교로 첫 번째 시험 문제에 오르게 됐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로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 평가받는 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게 과연 전화위복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지는 한번 좀 우리가 다 지켜보면서 제발 대한민국이 피해보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